정비구역 해제의 민낯. 서울시 아파트 25관 가구 날렸다. 자,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해제된 구역이 서울시에만 393개 구역이에요. 393개 구역. 이 지역에서 해제 후 미관리돼서 지금 엉망진창인 거야. 해제는 했는데 관리가 안 돼. 뭐 도시재생 사업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엉망진창인. 창신숭이동이라든가 가리봉동 같은 데 가봐요. 엉망진창이야, 동네가 그냥. 뭐 무슨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곳이 200군데가 넘어. 근데 서울시 의회 자료를 보니 393군데 재개발 구역들을 2010년에 지정된 데도 있으니까 2008년, 9년 이미 10몇 년이 흘렀죠? 10년 정도가 흘렀어. 그럼 적어도 조합 설립은 다 됐을 거고요. 사업 승인인가를 기다리는 단지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만 됐어도 아까 말씀드린 25만 가구가 서울에 공급이 되는 거야. 왜? 나라 돈으로 잘 살겠다는 사람들 내쫓고 보상 한 해 안 한 해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게 다 30만 가구 짓냐고. 개인 돈으로 25만 가구를 서울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 기준으로 서울시 전 주택 물량의 13%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등록하라 그랬어 또? 2017년 12월 달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도 안 풀어주고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취득세 감면해주고 정부에서 김현미 우리 장관님이 직접 나오셔서 양도소득 임대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등록 많이 하세요 라고 해서 많이 했어. 그쵸? 많이 하고 나니 이번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주택자들 2017년이니까 2017년 12월 달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이 근본적인 악의 축이다 라고 해서 규제를 가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제를 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등록을 해버렸네? 전체 서울시 주택 물량의 13%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정부는 보란듯이 팔게 되면 과태료를 확 인상을 해버렸어. 더 못 팔아 이제. 못 팔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거래를 늘리려면 예외 사항을 좀 둬서 몇 가지를, 그죠? 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아까 얘기했죠. 이미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내년에 반토막 나. 2022년 거의 없어요. 2023년 이후로 가면 그냥 입주 물량 제로야. 그냥 거의 제로 상태야.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초양극화의 주범은 결국 서울의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들이야. 이런 거 위주로 수요가 안 몰릴까요, 계속? 공급을 늘려야지 되는데 18번의 정책 중에서 공급 늘리는 게 2번 나왔죠. 2018년 3월 달에 일시 이후에 양도세 일시 이후에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10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일시 이후에가 이게 과연 얼마나 공급을 늘리는 일인 건지 봐봐요. 최근 한 3,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확 뛰었다라는 거 뭐냐면 최근 3, 4년 동안 거래가 많이 됐다 안 됐다? 많이 됐다. 그죠?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잖아. 최근 3, 4년 동안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럼 최근에 3, 4년 동안 거래가 많이 됐어? 이 사람들 시세 차익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사람들 중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최근에 3, 4년 동안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 시세 차익이 많이 본 사람들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10년, 15년, 20년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최근에 단기 차익 본 사람들이 팔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 아니야. 봐봐요. 음마아파트 기준으로 봅시다. 최근 5년 동안 12억 벌었어. 한 10억 벌었다고 칠게요. 그냥 5년 동안 10억 벌었어. 음마아파트 15년 보유한 사람이 14억 벌었어요. 어떤 사람이 팔고 싶어? 5년 동안 10억 번 사람은 아쉬움이 없잖아,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그냥 6월달까지 일반 과세를 풀어주면 저는 물량이 꽤 나올 거라고 생각해. 이번에는 왜? 보유세도 부담되잖아 이제.
10년 보유한 주택 중에서 올 이 6월 달까지 일반 과세를 해주겠다. 그 사람들 팔 거였으면 벌써 팔지 않았을까? 그렇죠? 물량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 물량이 나올 것이다. 아까 얘기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갭 매혹이 얘기했죠. 토지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토지 가격 상승. 간단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얼마 전이 아니죠. 이게 언제 찍었냐? 한 달 전에, 2달 전에 찍은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영상에도. 자, 봐봐요. 우리 요즘 단독 다가구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팔아도 단독 다가구 못 사요. 맞죠? 왜? 단독 다가구 너무 비싸. 단독 다가구가 비싸다는 건 결국 집값이 비싼 거야, 여러분. 토지 가격이 비싼 거예요. 토지 가격이 비싼 거죠. 자, 서울의 강남에는 아파트 지으려면 이제 평당 1억짜리 땅에다 짓는 거예요. 강북, 마포 같은 데는 평당 5천만 원짜리 땅에다 짓는 거야. 땅값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왜? 공시가를 현실화 시킨대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땅값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계속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토지, 부동산을 만드는 토지는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의 근간이 되는 거죠? 기본이야. 토지 위에, 자, 부동산의 뜻이 뭐예요? 토지 위에 지상물이잖아, 그냥. 지상에 있는 모든 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은 토지야. 근데 기본이 토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부수적으로. 완성품인 재화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확률은 불보듯 뻔하죠, 그냥. 자, 공시가격 현실화. 여기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공시가격 현실화도 마찬가지야. 공시가격 현실화의 오류는 뭔지 아세요? 오류 여러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 공시가격 현실화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어. 왜 힘든지 설명해 볼게요. 아파트는 가능해. 재건축 아파트도 공시가격 현실화하기는 가능하긴 해요. 봐봐요. 한남 뉴타운에 대지가 10평짜리가 있어요. 대지. 10평짜리 빌라가 있어요. 한남 뉴타운에 대지 10평짜리 빌라가 있어요. 요거 시세가 한 13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시세. 그러면 얘는 공시가격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죠. 시세, 그죠? 자, 얘 공시가격 얼마 할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 대지 10평짜리 갖고 계신 분 없어요, 혹시? 뭐 끼케 한 3, 4억 하겠지. 3억 5천? 자, 공시가격 3억 5천인데 시세는 13억이야. 엄청나죠,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이 다세대 주택,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실화는? 적어도 9억에서 10억까지는 맞춰보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파트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 3억짜리 아파트 시세가 10억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잖아, 그냥. 없단 말이야. 재건축도 그렇게 안 나와. 맞죠? 근데 재개발은 이런 게 비일비재. 그럼 얘를 공시가격을 10억으로 맞춰버려요. 올려서 계속 올려.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자기 그 종전 주택 가격, 종전 자산 가격을 이제 권리가액을 만들죠. 이제 권리가가 나오면 종전 자산 가격이 나오지. 자, 권리가액의 기준이 뭐예요? 시세야,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지.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빼기 나의 권리가액이 추가 부담금이잖아. 맞죠? 근데 공시가격이 10억이야. 얘 권리가액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비리율 계산 안 해도 일단 10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자, 삼남 뉴타운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34평형이 조합원 분양가가 한 6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3억 5천 권리가액에, 아니, 그러니까 공시가액에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권리가액 한 3억 나온다 치면 이 사람은 한 3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13억 플러스 3억이면 16억이죠? 그죠? 추가 부담금까지. 그러면 뭐 그 아파트 25억 정도 한다고 하면 한 8, 9억 버는 거네. 그죠?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공시가격이 10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리가액이 10억이면 34평 아파트 받죠. 그거 조합에서 이 사람 얼마 더 돌려받아야 돼? 4억 더 돌려받아야 되죠.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현실화 시키기 힘든 애들이야. 얘네들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최근 시장에서는 아파트도 괜찮지만 비아파트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지금은 못생겼지만 나중에 이쁘게 될 애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봐라. 어차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 등등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게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이거 다 피해가는 애들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녀 명의로 못난이를 하나 사놔서 재개발 될 것들 공시가격이 안 올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20살인데 35살, 40살 됐을 때 재개발이 가능해. 아니, 재개발이 될 것 같아. 이런 애들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소액으로. 이제 어쨌거나 토지가격 상승.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아까 얘기했죠. 자, 서울에 47만 가구. 서울에 전체가 47만 3천 가구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물량이고 서울시 전체 물량이 12.7%. 그러니까 30채, 40채 중에 4채가 30채 중에 4채가 주택임대사업자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팔아. 팔지를 못해. 그러니까 일단 잠겨있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물량이 잠겨있죠. 재개발 뭐예요? 권리처분 이후에는 거래 못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 못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거래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팔 거면 벌써 팔았어요. 안 팔고 버틴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죠. 자, 보유세가 시세 차이, 양도소득 집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 세율과 보유세 인상분을 계산 안 해볼까? 여러분들이면 계산 물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거 계산할 정신이 없어 일단. 왜? 이번 달에 나온 세금 내기 바쁘어 죽겠는데 양도소득세가 큰지 보유세 인상분이 큰지 이걸 언제 따지고 앉아 있어.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따져볼 거 아니에요. 야, 보유세가 인상되는데 양도 차익이 훨씬 커. 그럼 놔두자. 지금 양도소득세 내고 파는 것보다는 이게 유리하다면 놔둘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소득이 없거나 집달랑 한 채 있는데 갑자기 보유세가 확 올라서 크게 내야지 될 분들은 정신이 없게 이런 물량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물량들도 많다라는 거죠. 이제 어쨌거나 길게 갔는데 어떻게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있고 아까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에 잠겨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팔면 되지. 얼마나 벌라고 안 팔고 있냐. 그거는 물론 그분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뭐 생각은 자기 나름이니까 본인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니까. 근데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 또 하나는 이제 이거죠.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요. 정비구역 해제 민낯 서울 아파트 25만 가구 날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 의회 자료예요. 서울시 의회에서 신문 기사 그냥 헤드라인을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정비구역 해제의 민낯 서울시 아파트 25만 가구 날렸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해제된 구역이 전국에 서울시에만 393개 구역이에요. 393개 구역. 직권으로 해제된 데가 114개 구역. 일반으로 해제된 데가 279개 구역. 이 지역에서 해제 후 미관리돼서 지금 엉망진창인 거야. 해제는 했는데 관리가 안 돼. 뭐 도시재생 사업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엉망진창인. 창신숭이동이라든가 가리봉동 같은 데 가봐요. 엉망진창이야 동네가 그냥. 뭐 무슨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곳이 200군데가 넘어. 재개발 재건축을 직권으로 해제한 지역들 중에서. 근데 서울시 의회 자료를 보니 이 지역들 300대 군데가 넘는 393군데의 재개발 구역들을 봐봐요. 2012년부터 쭉 해왔으면 12, 13, 14, 15, 16, 2010년에 지정된 데도 있으니까 2008년, 9년 이미 10몇 년이 흘렀죠. 10년 정도가 흘렸어. 그럼 적어도 조합 설립은 다 됐을 거고요. 사업 승인 인가를 기다리는 단지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만 됐어도 아까 말씀드린 25만 가구가 서울에 공급이 되는 거야. 왜? 나라 돈으로 잘 살겠다는 사람들 내쫓고 보상 한 해 안 해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게 다 30만 가구 짓냐고. 개인 돈으로 25만 가구를 서울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그래요? 아쉽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자 봐봐요 여러분. 뭐 안전진단 강화? 뭐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누를 수는 있어요. 안전진단 D등급 나왔죠? 미미삼이랑 올림픽 기자촌? C등급 나왔죠? C등급. 안전진단 C등급 나오면 보수야 보수. 보수에서 쓰십시오. 자 30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안전진단 C등급 받았어. 10년 지나면 몇 년 되는 거예요? 40년 되는 거야. 지금 C등급 지금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 지금 재건축 안 하고 20년 있다 재건축하면 집값이 잡혀요? 이 양극화가 여러분 끝날 것 같아? 2-3년 이게 유행이야 지금? 우리 서태지와 애들 좋았을 때처럼 이게 유행이 아니잖아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야. 근데 이거는 풀 수가 없어. 어떻게 풀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전기차만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전기차만 타십시오 라고 해서 전기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래 탈게 어떻게 해줄래가 나올 거 아니야.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데 내 차 팔고 니네들이 전기차 사줄래 정부에서 뭐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양극화는 사는 사람들마다 각자 개인마다 소득 수준이 틀려. 삶의 질이 틀려요. 추구하는 이상이 틀린데 어떻게 같은 공간에 비슷한 형태의 주택에 모두가 살 수 있냐는 이게 양극화가 없어질 수가 없어. 양극화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런 시장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10년 있다 20년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은 또 떠. 왜? 10년 있어봐 이런 공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20년 후에는 조경 기술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조경을 바깥에 안 하지 이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무가 자라 막.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아파트들은 얼마나 비싸지겠냐고. 커뮤니티 시설은 얼마나 훌륭해지겠어. 결국에 다 만들어질 일들이거든 이게. 그 다음 정권이고 다다음 정권에서 짊어지고 갈 짐들이에요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이게. 근데 이렇게 규제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난 왜 수요가 늘어나서 유동성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결국에는